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월요일부터 첫 출발부터 좋은 모습.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도 종목들이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 흐름을 내면서 완벽한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 흐름 구도 자체가 강세장은 어떻게 보면 강세장은 주도 업종 중심으로 이제 상승하는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처럼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는 뭐 전 종목이 기다리면 급등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펼쳐졌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어떤 유동성 장세였고 지금은 전형적인 어떤 강세장의 어떤 패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도 업종 중심으로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던 그런 종목들까지 오늘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그런 시세 확산의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 업종이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주도하던 종목이 아닌 종목들까지도 시세 확산이 되는 거는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시장 복귀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5%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11조 7천억이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22% 상승해서 거의 900포인트 붙였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수준.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 쪽에는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500 종목 정도. 상승은 370 종목.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780 종목, 하락 종목이 730 종목으로 뭐 비등한 수준.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의 모습을 띄었다. 지수는 이제 왜냐면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조금 강하진 않았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는 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중형주, 소형주 단의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팔았네요.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이 2300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540억 순매수, 기관이 140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1600계약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3조,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2천억 수준.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는 좀 줄어든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좀 혼조 흐름이었어요. 니케이 증시는 오늘 니케이가 쉬었네요. 홍콩도 쉬었고 대만은 이제 오늘 플러스 0.29% 강보합 정도. 상해 증시는 뭐 약간 좀 빠졌네요. 0.8%. 좀 휴장이 있었네요. 니케이 증시, 홍콩 증시. 일단 한국 증시는 나쁘진 않았는데 지수 측면에서도 이제 양봉 전환했고 또 이제 장기평 480일선에서 이 균형점을 맞추는 도치 형태가 나오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물 소화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은 지켜내고 5일선 조정 내지는 오늘 양봉으로 전환시키면서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결국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의지와 흐름은 추세는 분명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작지 않았고 그만큼의 지금 구간에서도 강하게 들어오는 수급이 있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2차전지 업종이 클라이막스의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세 클라이막스의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역배열 상황에 있는 종목들 말고는 정배열 상황에서 신고가 부근까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직전 고점이 여기다. 근데 최근에 정배열 구도를 통해서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은 종목이나 신고가 흐름을 내는 종목들은 클라이막스의 시세의 어떤 가장 최정점의 흐름들을 전개시킬 시세 분출의 단계의 어떤 흐름을 낼 공산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로 매물 없는 어떤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 시세가 무서울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을 좀 띄고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8% 반도체 KRX 지수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지금 직전 고점은 돌파했고 갭으로 그걸 이제 지켜내는 어떤 양봉을 연속으로 해내면서 결국은 시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이나 이쪽은 아직은 시세를 뭐 분출하는 단계는 아니라 바닥권을 계속 다지거나 매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이제 본격 금리에 대한 어떤 정점이 찍히고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부터는 강세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도 흐름들은 매우 좋고요. 지난 다음 주 전략 시간에서 일요일날 짚어드렸지만 매크로 현황들도 시장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지금 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오늘 코스피 쪽은요 1위부터 8위까지 시총 순위 8위까지가 좀 빠졌어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이제 전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신고가 구도의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삼성전기도 5% 상승하면서 장기평을 뚫어 올렸죠. 이 묵직한 기업이 또 장기평 밑에 있던 기업이 돌파해냈어요. 요것들은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전장용 파워 인덕터 이제 양산. 이 전장 쪽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하반기에 시장을 굉장히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전자, LG노텍, 또 삼성전기, 또 이제 MC넥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전장에 관련된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좀 드리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하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적 흐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기의 오늘 신고가 흐름은 그런 모습들을 좀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또 이제 오늘 의미 있었던 시세 흐름을 냈던 종목이 삼성 SDS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IT SI 업체죠. 최근에 이제 다른 그룹사들의 이제 SI 업체들이 거의 초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DX죠. 포스코 DX 같은 기업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이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시대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S도 그런 어떤 주목도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띄었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각 그룹 대기업 그룹사들의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런 어떤 상승들을 냈고 오늘 포스코 그룹이 다 강세였어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ENC 이거는 좀 예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띠는 포스코 그룹의 어떤 패턴 흐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띄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 SS 흐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일단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띄었고 종목별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코스닥 넘어가서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시총 상위주 중에서 HLB가 이제 2.7% 상승하는 흐름을 냈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 출발을 했어요. HLB에서 이제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본심사에 돌입하면서 정식 승인을 위한 초기 관문을 넘었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기업이 항암제 분야에서 본심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식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지금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 섹터에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신약 허가가 특히나 이제 항암제 영역에 신약 허가가 좀 떨어지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제 중추신경계 뇌전증 치료제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FDA 승인 냈지만 항암제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약 분야에서 굉장히 큰 포텐셜을 보여주는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이 항암제 영역 이제 국내 신약의 거의 90%는 항암제인데 그 항암제에서 이제 성과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다른 항암제가 제일 많은데 지금 신약 업체들 중에서 그래야지만 신약 업체들의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대 가치를 좀 그래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선봉대에 지금 HLB 또 이제 레이저 티닙 유한양의 오스코트겐 레이저 티닙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거기에 좀 가시권을 보여주는 이슈들이 좀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흐름들이 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HLB 자회사 엘레바가 FDA로부터 NDA 파일링 억셉턴트를 정식 허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이제 본심사 진입해서 마지막 허가만을 남겨뒀다. 2008년 리보세라닙 개발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항암 신약 성공이라는 종점에 근접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이미 항서제약이 이거를 이제 많은 또 사용을 하면서 상당한 레퍼런스와 또 이제 효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바, 결국 이제 병용요법, 이제 이 면역 항암제와 이제 병용요법에서 이 병용으로 FDA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진 회장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쉽지 않은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지금까지 해온 패기로 충분히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제 주가도 거기에 좀 반응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에도 이제 리포트 체크해 드릴게요. SK증권 리포팅인데요. 이 클라우드로 많이 관심을 받긴 했었어요. 사실 삼성 S가 지금이 매수 적기다. 2분기 실적은 대체로 뭐 지금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포인트는 아니고 클라우드, 뭐 자체 사업 강화, 하반기부터 경기 반등에 따른 계열사 매출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는 뭐 기존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또 인공지능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제 SI 업체들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또 현대오토웨버가 또 최근에 시세 분출을 내기 시작했고, 아까 현대코퍼레이션, 또 포스코 DX 같은 기업들이 IT 서비스 업체인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 SI도 이제 뭐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 이 리포트에서도 이제 실적이 부진한 것을 고려해도 지나친 저평가다. 클라우드 사업 강화, 첼로스케어 고객사 확대 등 삼성 SDS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서 하반기부터는 IT 경기 회복에 따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계단식 이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현 시점은 삼성 SDS 매수의 적기라 판단한다. 7월 14일날 나온 리포팅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나온 리포팅이죠. 이게 이제 월요일날 확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6월 19일날 나왔던 이제 삼성 SDS의 이제 하이투자증권 리포팅은 HP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초고속 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렇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여러 어떤 대규모 데이터 기반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 전용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요게 이제 요 삼성 S에서 올해 이제 준공되면서 본격 가동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삼성 SDS도 주목을 해보자. 또 이제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매출이 전년비 44%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클라우드로 이제 많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혜로 이제 급등하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이 커지고 있는 환경하에서 여태까지의 클라우드 관련 투자 등이 올해부터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확산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를 요런 데서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확산이라는 거는 야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목 또 비슷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돌면서 뭐랄까요, 지금 계속 이제 종목을 찾는 거죠. 수급이 이 안에서 돌면서 또 이제 어떤 쪽으로 몰리고 하면서 밖으로 안 나가고 또 이제 현금화 안 시키고 이제 주식으로 계속 찾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쪽에서 솔브레인 계속 좋은 어떤 흐름 내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로봇주들 살아있다라는 자신들의 이제 존재감을 확실히 다시 보여줬는데요.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또 주도주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6% 상승과 또 SPG가 7.9% 상승, 12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주들의 강세 패턴이 확실하게 로봇이 살아있음을 얘기해줬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프론티어가 23% 급등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모멘텀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과 자율주행 이제 섹터도 하반기 상당히 또 기대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시세 확산의 어떤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PNT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시작이지 여기가 끝이라고 보고 매도한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급등한 날 신고가 여기 내기 시작하는 날 개인들만 거의 70만 주를 순매도했잖아요. 보시면 외국인이 쓸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 흐름들은 결국 이제 지금 신고가 이후 시세를 더 이어가는 추세적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장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 뭐 지오 엘리먼트 이런 것들도 3% 상승으로 추세를 강화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뭐 유망한 것들 좀 체크해 드릴 때 PSK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7.8%, 오늘 전공정 업체들이 강세였어요. 테스도 11% 급등했죠. 유진테크도 7%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도 13% 상승. 그래서 시클리클 했던 어떤 반도체 관련 주들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3% 상승. 그래서 시장 구도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변모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2차전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강한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DNT, 장비주 DNT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 머티리얼도 1.3% 상승으로 5일선 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도 2.4% 상승으로 장기평 지지력을 탐색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시세 흐름을 이제 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뭐 오늘 큰 종목은 좀 조정받았어요. LG엔솔은 0.7% 조정, 삼성 SI는 2.9% 조정, LG화학도 1.4%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덩치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었고, LNF도 오늘 0.8% 조정과 에코프로 BM도 0.8% 조정을 받았어요. 야, 에코프로는 진짜 강하네요. 1% 상승, 위로 지금 뭐 매물대 없는 지점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BCNC가 8.8% 상승으로 굉장히 센 흐름 내고 있고요. 오늘은 뭐 셀트론 그룹들은 좀 쉬었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지난주 워낙 이제 강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은 그 주도 업종의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시세 흐름들을 내는 그런 날이었다. 하지만 시세 확산형의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시장 강세장임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 보면요, 삼성전자 1200억 순매수, 삼성전기 800억 순매수, 뭐 삼성 트리오네요. 삼성 SDS 280억 동시 순매수해서 세계 기업이 수급상 가장 좋은 모습을 띄었고, 카카오뱅크가 0.9% 상승으로 저점을 안 깨고 돌려 세웠죠. 이런 모습들. 오늘 건설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4% 상승, 건설주 강했고, HPSP 반도체 쪽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바닥은 다지고 이제 우상향 기조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프론티어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고점 돌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 코스닥에서는 오늘 HPSP, AD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역시나 강한 어떤 시세 흐름과 수급, 원익 QNC라든지 코아시아, 원익 IPS, 유니셈 이런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어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도 강세였고, 오늘 SPG 강세, 로봇주, 신성 델타테크는 이게 로봇주로 제가 좀 분류했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 이제 신성 ST
2차전지 전장 부품 전문 기업. 그래서 요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여기 추세를 이어가는 추세형으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이게 보면 거래 터트리고.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강세장의 패턴, 역시나 주도업종 중심으로 그 안에서 또 소외되어 있던 종목까지 시세가 확산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확실한 어떤 강세장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롯이 여러분들도 전략을 매칭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의 퍼즐이 상승을 가리키는 쪽으로 완전히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수익을 최대한 내어야 된다,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오늘은 좀 좋아요. 좋죠.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예.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